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LKS 대표 변호사 성민섭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 건설사저 대림산업의 플랜트사업본부 해외영업 2팀에서 사우디를 담당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영업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서랑 협업도 해야 됐고 해외 출장도 다녀야 됐고 굉장히 바쁘고 그래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RM팀이라는 곳과도 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서, 영문 계약서 같은 거 검토를 저희랑 그 협업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계약서 검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이 있구나. 저는 원래 화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계약서 볼 일이 거의 없었고 그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별로 노력도 없이 살았었는데 내가 법을 전공하고 이걸 전문성을 쌓으면 이런 영역에서 남들보다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달랐어요. 법학과 화학은 서로 굉장히 다른 학문인데요. 모든 공부를 거의 새로 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 변호사는 될 수 있었고 그때 회사 다니면서 그 다양한 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던 거 그다음에 많은 부서들이랑 협업을 했던 거 이런 경험들이 결국 지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과 의뢰인들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 한 곳에만 오래 있지는 않고 그 법무법인을 몇 곳 옮기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습니다. 회사마다 많이 하는 그런 사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사 사건도 많이 해봤고 형사 사건도 많이 해봤고 심지어 가사 사건까지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문도 그냥 기관 자문을 또 많이 하는 곳이 있었고 일반 회사들 자문을 많이 하는 곳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잘한다고 말하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올라운더 멀티플레이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전문 변호사 받으려 그러면은 일정 숫자 이상의 사건을 처리를 해봐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양쪽 분야를 다 받다 보니까 제가 좀 그래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두 분야가 좀 같이 진행돼야 되는 사건. 예를 들면은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은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형사 고소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사건, 융합 사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사건 처리하는데 제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법인에 오래 계시거나 한쪽 분야만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민사, 형사 각각의 절차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민형사를 같이 아울러야 되는 그런 사건은 좀 처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형사 사건 좀 겪어보기 초기였나요? 당시에 이분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업무를 이제 맡겨주시고 제가 한참 이제 사건을 진행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사도 이미 여러 번 받으시고 이제 재판만 이제 얼마 안 남긴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사님 쪽에서 저희 의뢰인이랑 저한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잡혔다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저랑 이제 의뢰인이랑 급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결정하는 그런 재판인데 그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장 실질 심사 재판이 있는 날 그 당일에 이제 아침 이제 눈을 떴는데 휴대전화에 그 의뢰인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새벽 5시 정도에 문자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자 내용이 좀 저는 당시에 좀 많이 놀랐는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 그 재판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당연히 연락을 해봤죠. 그 의뢰인한테 전화는 당연히 꺼져 있고 받지도 않고 그 사건 특성상 제가 그 의뢰인 다른 가족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의뢰인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의뢰인 집 주소는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의뢰인 집으로 제가 택시를 타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 의뢰인이 가족분들한테 유서만 남겨놓고 갑자기 사라졌던 겁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바로 그 경찰서에다가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후쯤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분들이 저희 의뢰인 그 휴대전화 그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한강의 무슨 다리 위에서 마지막 그 위치가 파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뭐 옷가지랑 뭐 휴대전화가 있었다. 투신이 뭐 강하게 의심이 된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구나. 당시에 이제 저는 제가 맡아서 진행하던 사건 의뢰인이 다리에서 투신을 해버리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컸고, 사건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이런 뭐 삶의 무게를 제가 다 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생활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 3일 정도 지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리에서 투신을 했는데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어디 걸려 계셨나 봐요. 당시 뭐 청소하던 배가 뭐 구조를 해서 살아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고, 그럼 이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검사님이 연락이 오더니 2시간 후인가 영장실질심사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이 지금 막 그 자살 시도해서 죽어가는데 갑자기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영장 청구 기간이 남았다고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물론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재판을 진행했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서 결국 풀려나시기는 했습니다. 재판 결과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저한테는 맡아서 진행하던 의뢰인이 투신한 사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변호사 하면서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시청자분들 전부 다 어떻게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냐,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내 사건 잘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관분들을 뭐 섭외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들을 뭐 가족처럼, 제 가족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사실 보통 변호사라면 그렇게 그 집을 찾아가거나 뭐 경찰에 직접 신고해 주거나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당시에 저는 그 의뢰인 정말 생명이 걱정이 됐고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족같이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누가 오시든 간에 저는 제 사건, 제 가족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변호사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